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주제는 바로 항일 운동입니다. 항일 운동.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이 우리의 국가 권리를 뺏어가는 국권 피탈, 침탈 과정을 공부했잖아. 이렇게 뺏길 때 우리는 뭐 했다? 그렇지. 우리도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지. 적극적으로 일본에 저항을 해. 바로 항일 운동에 대해 살펴볼 건데, 자, 먼저 화이트보드를 보면 항일 운동이라 해놓고 내가 두 가지 흐름을 정리해 놨는데, 자, 위정척사와 개화. 선생님, 항일운동 배우는데 얘네가 왜 먼저 등장합니까? 자, 위정척사 운동이 뭐였어? 성리학을 공부하는, 그렇지, 유생층을 중심으로 우리 걸 지키고 외국 걸 배척하겠다가 위정척사 운동. 개화는 뭐였어? 외국의 문화와 문물을 적극 받아들여 그들처럼 발전하자야. 즉, 생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냐? 그렇지, 조선이란 나라가 강하게, 조선이란 나라가 잘 살길 바랬던 아이들이었던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위정척사나 개화나 서로 생각들은 달랐지만 조선이란 나라가 잘 살길 바라는 아이들. 근데 지금 어느 나라 때문에 그런 조선이 못 살게 생겼어? 일본. 그래서 이 둘 다 독립운동, 항일운동에 참여한다는 거. 다만 약간의 방법의 차이가 있어. 위정척사를 주도했던 유생들은 어떤 식으로 일본에 저항하자라고 했냐? 그렇지,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의로운 병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바로 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반면에 개화운동을 주장했던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다, 지금 일본에게 곧바로 덤벼봤자 힘이 안 된다. 그러니 곧바로 덤비지 말고 뭐부터 기르자? 힘부터 기르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도시키다, 깨우치게 하다, 무지몽매, 멍청하고 낙후된 조선의 상태를 깨우치고 발전시켜야 된다. 즉, 조선의 힘부터 길러야 된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항일운동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네. 즉각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무장투쟁 의병운동과 실력부터 기르자 애국개몽운동. 자, 근데 이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이 진행되는 시기는 1910년까지야. 즉, 나라가 뺏기기 전까지. 자, 그럼 1910년부터는 우리 무슨 시기라 불러? 그렇지,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부터는 의병운동을 했던 애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독립군, 역시나 무장투쟁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은 똑같아. 일제강점기 가서도 그렇지, 우리의 힘부터 기르자, 실력 양성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자, 별거 아닌 건데 선생님이 큰 흐름을 잡아준 거야. 싸우자, 무장투쟁. 실력을 기르자.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항일운동. 그렇지, 누군가 날 괴롭힐 때 가장 즉각적인 반응. 그래, 나도 덤벼볼게. 바로 무장투쟁, 의로운 병사, 의병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의병이면 다음 시간에는 그렇지, 의병 배웠으니 애국개몽운동을 배우겠지. 자, 그러면 항일, 의병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의병은 너무나 쉬운 부분이야. 왜냐? 우리가 다 배웠던 부분이 반복되거든. 여러분,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기억나잖아? 그렇지, 그걸 그냥 내가 표로 정리한 거야. 자, 그럼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을미, 을사, 정미의병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키워드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자, 먼저 1895년 우리의 국모, 조선의 국모가 살해당하잖아. 시해당하는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 시작되었던 을미개혁에서 조선인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모발, 머리 자르라는 명령, 단발령.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들고 일어난 의병, 을미년에 일어났다 을미의병. 그럼 질문, 을미의병 why?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그럼 도대체 의병 어떤 애들이 주도했습니까? 답변할 줄 알아야지. 바로 의병은 어떤 아이들이 주축이 됐던 운동이야? 위정척사를 주도했던 어떤 층? 그렇지, 유생층이 주도했던 운동이 바로 의병운동인 거야. 자, 그래서 을미나 을사나 정미나 모두 다 유생층이 중심으로 주도하게 됐다라는 거.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을미병 당시의 유생층 누가 있냐? 배웠잖아. 유인석, 이소웅. 자, 이런 사람들이 주도로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을 했던 거지. 그런데 이런 의병이 결국 해산하게 되는데, 왜 해산하게 되냐? 단발령을 철회시켜.
즉 일본이 지나치게 우리나라 의병이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하니까 오케이 머리 자르지 마. 단발령이라는 명령을 철회시켜줘. 즉 원하는 걸 잃었으니 일부 아이들이 해산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지. 계속 의병이 나타나. 그럴 때 고종이 얘들아 이제 좀 해산해라 라고 권고 조칙, 고종이 해산하라고 권유를 해. 자, 고종의 권유를 듣고 을미의병 대다수가 해산을 하거든. 그럼 질문, 우리 상식적으로 일본에게 막 분노가 치밀어서 막 들고 일어났어. 근데 고종이 너네 해산하라 라고 말했다고 곧바로 왜 전하 이러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왜 해산했을까? 그렇지, 의병은 어떤 애들이 주축이 됐던 운동이야? 유생층, 성리학을 공부했던 애들이야. 임금 있게 충성하래. 그러니 고종의 한마디에 대부분의 유생층이 해산하게 되는 거지. 자,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고종의 말 듣고도 단발령이 철회됐더라고 계속 의병 활동을 할까? 그렇지, 농민들, 평민 출신들. 특히 1895년은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의병에 대거 가담하거든. 그럼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이런 걸로 해산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록 을미의병은 끝났지만 끊임없이 의병 활동이 이어져. 그래서 그 이후에 활빈당이란 이름, 영학당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의병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의병 활동은 멈춘 적이 없다야. 자, 그 다음 의병이 좀 크게 일어났을 때가 몇 년이냐? 바로 1909년 을사늑약 때문에. 배웠잖아.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즉 이제 정말 나라 뺏길 위기에 처한 거야.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의로운 병사,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을사년에 일어났다. 을사의병. 질문, 을사의병 why?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바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때문입니다. 혹은 을사늑약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똑같이 누가 주도합니까? 그렇지, 유생층. 당시 대표적인 유생층 최익현. 자, 네, 민종식, 민씨 아저씨. 정부 관리도 의병장으로 등장하거든. 왜 정부 관리도 참여하냐? 정부의 권리를 뺏기고 있잖아. 그러니 정부 관리도 참여했겠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돌석이형이야. 자,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지, 돌석이형. 그렇지, 평민 출신의 의병 장군이 등장한 거야. 얘들아, 이게 왜 임팩트가 있냐면 평민 출신의 의병들은 계속 있어. 왜 농민들 의병 참여했잖아. 자, 근데 평민 출신의 의병 장군이 등장했대. 즉 평민 출신 중에서도 의병 장군이 등장했다. 그만큼 평민의 참여가 점점 늘어났다는 거지. 바로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다. 무슨 의병? 을사의병. 최초로 등장했던 평민 출신 의병 장군의 이름 신돌석. 아, 을사의병의 포인트지. 자, 그럼 선생님, 평민이면 평민이지 왜 평민 출신이라고 합니까? 배웠잖아. 우리 앞선 1894년에 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잖아. 그러니까 평민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지. 오케이? 자, 신돌석. 자, 그럼 활동은 굳이 안 적었어. 어떤 활동했을까? 그렇지, 당연히 을사늑약 없애달라. 일본 물러가라. 자, 그 다음 의병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1907년. 바로 배웠잖아. 우리의 아버지 고종이 헤이그 특사 이후로 일본의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잘리잖아. 고종 강제 퇴임. 게다가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의 결과 군대까지 해산되잖아.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네. 또 한 번의 의병이 나타나네. 정미년에 나타났다 해서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라 부르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름의 중요한 포커스를 잡으면 바로 이 군대야, 군대. 얘들아, 군인들은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야? 해산됨에 따라 실업자가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럼 어디에 대한 불만? 일본에 대한 불만. 나라가 뺏기는 위기. 이 해산된 군인이 집으로 안 가고 어디에 참여한다? 그렇지, 바로 정미의병에 군인들의 참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자,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함에 따라 엄청난 파급 효과, 전투력이, 조직력이, 규모가. 그래서 의병들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의병이 정미의병이야.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냐? 이제 전투라는 단어가 아니야. 게릴라전이 아니야. 점점 의병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야, 일본 너랑 제대로 한번 맞짱 떠보자. 그렇지.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래서 항일 의병 전쟁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정미의병 쪽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해산된 군인의 참여. 그럼 역시나 어떤 애들이 주도한다? 기본적으로 유생층 계속 주도. 청부 관리들도 참여. 평민 출신 의병장은 이때 처음 등장했지. 그럼 나날이 늘어났겠지. 왜? 점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활동이 중요하다. 왜? 해산된 군인의 참여로 규모가 커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병들아, 우리 소규모로 게릴라전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연합해서 일본과 맞짱 떠보자 라고 해서 의병 연합부대가 만들어져. 그게 13도 창의군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의병들의 연합부대. 그러면 잘 나가는 의병들이 모였으니 의병 장군끼리도 모였을 거 아니야. 서로 뭐 나 신돌쏘기요, 나 누구야 서로 막 인사도 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중요한 거 뭘 뽑아야 돼? 의병 장군들이 모였으니까 그렇지, 리더를 뽑아야지. 그래서 뽑은 리더가 이인영 부총대장 허위라는 사람이 뽑혀. 이인영과 허위의 공통점, 둘 다 유생 출신. 누가 좀 배제된 느낌이야? 그렇지, 상대 많이 성장하고 있던 평민 출신 의병장이 배제된 거야.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아직 사람들 머릿속에는 신분의식이 조금은 남아있었던 거지. 좀 아쉬운 부분이야. 그래서 13도 창의군은 모이긴 했지만 완벽한 최정의 전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도 나름 모였던 의미가 있잖아. 그럼 모였으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한번 썰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멋진 작전이 나와. 서울 진공 작전. 서울 경복궁을 회복해서 우리 빨리 일본 몰아내고 우리나라 국권 되찾자. 굉장히 멋진 작전이지. 하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게 돼. 왜 실패했을까? 그렇지, 일단 일본의 화력이 너무 후덜덜해. 일본은 당시 청나라도 이겼고 러시아도 이겼던 군사 강대국이잖아. 이기기 쉽지 않았던 거지. 게다가 아까 말한 평민 출신 의병장을 배제하는 조금은 아쉬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실패하게 되지. 그리고 또 하나의 정미의병이 중요한 건 뭐냐? 교전단체 인정 요구란 말이 나와. 선생님 말이 어렵습니다. 별거 아니야. 교전단체, 싸우는 단체야. 이 연합부대를 싸우는 단체로 인정해달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군대가 해산됐잖아. 그럼 대한제국에 군대가 없어. 그러니 대한제국에 군대가 없어졌으니 우리 의병들의 연합부대를 군대로 인정해달라야. 굉장히 멋진 요구지. 게다가 국제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표현이 나와. 굉장히 발달된 개념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아쉽게도 정미의병도 실패로 끝이 난다는 거. 하지만 우리 조선민족 포기를 모르는 민족이지. 끊임없이 의병활동이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일어나지만 가장 활발히 대표적으로 많은 의병이 일어났던 지역이 호남 지방이야. 바로 전라도. 호남 의병이라고 하는데 호남 의병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왜 하필 전라도 지역에 의병이 제일 많았냐? 그렇지, 우리나라 최대 곡청 지역. 뜯길 게 많아서 일본에 대한 반발이 많아. 게다가 농민 거주가 많기 때문에 의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호남 의병이 되게 끊임없이 활동이 이루어지자 일본이 무시무시한 작전을 펼친다. 바로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 이름 자체가 후덜덜하지. 다 쓸어버리겠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의병과 관련된 사람들 학살하는 거야. 그러니 국내에서 활동이 점점 어떻게 돼? 어려워지는 거지.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배웠잖아. 1910년 나라 뺏기기 직전이잖아. 그러니 국내 활동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그렇다고 포기할 거야? 어렵다고 안 해? 해야지. 그래서 국내가 어려우면 그렇지, 국외로 가자. 그럼 뜬금없이 뭐 보라카이, 뜬금없이 뭐 세부, 뜬금없이 홍콩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야. 적절한 이유가 합당한 곳으로 가야지. 일단 이동하기 좋은 우리나라와 근처 지역. 두 번째, 우리나라 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 그래야지 독립운동을 하든 거기서 그냥 평범하게 살든 훨씬 더 유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우리나라 가까웠던 강도나 연해주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 어떻게 연결되냐? 1910년 나라 뺏긴 다음에는 국내에서 활동이 더 어려워지지. 그럼 싸우는 투쟁, 무장 투쟁은 국내보다 어디서 활발히 일어날까?
그렇지. 국외에서 활발히 일어나. 우리 맨날 배우는 게 뭐야? 강도 지역의 독립군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오늘 수업 정리해보자. 자, 오늘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운동 중에 첫 번째 의로운 병사 의병투쟁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자, 의병은 매우 쉽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 핵심 의병 3개를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 포인트는 각 의병의 특징들. 왜 일어났냐? 원인 비교. 그리고 뭐 고종의 해산 공고 조치했다. 을미의병. 을사늑약 때문에 일어났다. 을사의병.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군인들이 참여했다.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서울진공작전 이런 말 나오면 정미의병. 이렇게 구별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수능을 봐도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의병을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독립운동의 또 다른 노선, 또 다른 방법, 힘, 실력부터 기르자,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공부할게. 자, 고생 많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또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들 많은데 감기 조심하고. 자, 고생했어. 안녕.